나는 안다. 나를 경험 남자들은 나에게 빠져든다는 것을. 은하 씨 너무 다른걸요.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남자의 눈동자에서 진심으로 감동하는 눈빛이 보인다. 당신 나 사랑하는 것 같네요. 사랑해요, 은하 씨. 나도 벅찬 기쁨이 몰려온다. 아, 내가 이 남자에게 빠져들면 어쩌나.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나 맛집을 찾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백화점이나 시내에 나가서 쇼핑도 하는 재미로 그런 대로 즐거움을 찾아보려 했지만 얼마 안 가 시들해지면서 점점 친구들과 어울려 좀 더 즐거운 생활을 찾아다니다 보니 친구들을 어울려 국내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색다른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자연 어울려 놀다 보면 외박도 잦고 저녁 늦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 시아버님의 반강요에 못 이겨 결혼한 4살 연하의 남편은 애당초 결혼 시작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으며 남편은 늘 밖으로만 돌았다. 결혼 후 얼마지 않아 서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으며 어쩌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저의 방 침대에 기어올라 옷도 제대로 벗지 않고 제 볼일만 보고 나가곤 했다. 그런 남자가 내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던 관심이 있을 리 없고 저희 아빠의 술 기운 덕분에 생긴 아이들은 모두 다 컸다고 2층 저희들 방에만 틀어박혀 있든가 친구들과 어울리려 돌아다닌다고 얼굴 마주치기도 쉽지가 않다. 저의 집과 이어진 별채에 시부님이 살고 계시지만 시어머니 관심사는 오로지 늦게까지 장가 안 가고 지내는 자신의 작은 아들 하나뿐. 저희 생활에는 간섭 않으신다. 다만 이 집에서 유일한 제 편이신 아버님만큼은 언제나 제 걱정이시고 이따금 제가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집을 드나들 때 창문 사이로 쳐다보시고 한다. 아버님의 권유로 결혼해서 들어온 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한 게 모두 아버님 자신 탓이라 여기시는 아버님은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저의 허물들을 모른 채 해주신다. 가끔 제 통장에 예상치 않은 큰돈이 들어올 때면 그건 아버님께서 주시는 저희 생활비와 제 용돈이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우리 옆 건물 1층에 옷 장사하던 가게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문을 닫고 가게를 비운단다. 사정을 들어보니 딱해서 옷가게 있는 그대로 내가 인수해뒀으니까 은하 내가 부업 겸 취미 삼아서 운영해보렴. 저의 생활을 보시기에 안쓰러우신 아버님께서 소유하신 건물 가게 중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나 가르치던 제가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아니다. 너의 감각이면 재미삼아 잘할 것 같구나. 우리 은하 선생 패션 감각 뛰어난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처음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난 영어 선생이 아니라 미술 선생이 온 줄 알았다니까. 저를 치겨 세우시며 한사코 권하십니다. 아버님은 늘 이러십니다. 제가 사양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저의 자존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다 가게세도 못 내고 망하면 어떡해요? 내가 너한테 가게세를 받을 것 같니? 가게 운영 자금도 내 통장에 넣어놨으니 보고 모자라면 언제든지 말하렴.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등살에 어려서부터 미술음악 안 배운 게 없고 오랜 호주 유학 생활로 패션에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는 저는 까짓 거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테리어가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손볼 곳은 없었고 간판만 바꿔 달고 소품만 교체하고서 직원 1명 알바 1명과 함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친구들과 아버님 지인들이 이유 불문 집어가다시피 팔아줘서 재미도 있고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마저 뜸해지고 드문드문 오는 손님이 전부였습니다. 가게 손님도 눈에 띄게 줄고 매출이 줄어들어 매일 나오던 알바도 주중에 격일로 나오게 하고
주말이면 일찍 닫고 일요일은 휴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니 이러다 우리 월급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동생처럼 지내게 된 직원 명숙이가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됐네요. 그러던 중 뒤늦게 오픈 소식을 알고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체육선생 종수가 찾아왔습니다. 어이, 재수씨 장사를 시작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가게 이쁘게 잘 꾸며놨구나. 늦었지만 가게 오픈한 거 축하해. 그는 같은 학교 동료였지만 저보다는 10살 아래인 저의 전 남자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뭐? 어서와, 종수 오랜만이네. 근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자꾸 재수씨 그러니? 재수씨 보고 재수씨라고 그러는데 뭐가 어때서? 아예 이모 재수님. 능글맞은 건 여전하네. 그래, 학교 생활은 여전하고. 아직 못 들었구나. 학교 때려치운 지 좀 됐수다. 아니, 왜 잘 다니던 학교는 그만뒀어?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누나 학교 그만두고 나가고서 상근이는 지방으로 옮겨가니까. 학교 주임 선생 작자가 이런저런 말들을 하도 퍼뜨리고 다니기에 함 들이받고 때려치우고 나와버렸지.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재활용 헌옷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가게 문 앞에 재활용 헌옷 수거 커다란 로고가 쓰인 하얀색 승합차가 세워져 있네요. 헌옷이나 수거에 팔아서 가족들 부양은 할 수 있나? 애들도 커가고 돈 들어갈 때도 많을 텐데. 제 염려와 다르게 수입이 좋다고 말하네요. 그리고는 한가한 저의 가게 상태를 대번에 알아채고는 저의 가게 사정을 묻습니다. 지금 가게 사정을 듣고 난 종수는 제게 솔깃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도심 시내 중심가도 아닌 이런 주택가 옷가게에서 인근 주부들을 상대하기에는 외국 수입 빈티지 옷이 잘 팔린다면서 자기가 잘 아는 도매 거래처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 테니 업종을 바꾸라는 겁니다. 헌옷까지 거푼 돈 팔아서 무슨 수익이 있을까 했더니 도매로 사올 때는 헐값에 사와서 조금만 깨끗이 손질을 하면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단다. 언니 그렇게 해요. 제가 전에 빈티지 가게에서도 일해봐서 잘할 수 있어요. 곁에서 듣고 있던 직원 명숙이가 거들고 알바하는 언니도 젊어서 구제 장사 경험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 다음 날 종수의 차를 타고 도매상이 있다는 시 외곽으로 향했다. 어이 재수씨, 어디 백화점에 쇼핑이라도 가는 줄 아슈. 옷차림이 그게 뭐니? 종수, 너 자꾸 재수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 거기에 가서도 그러면 나 돌아간다. 그럼 뭐라 불러야 하나? 누나라고 부르고 거기 가서도 학교 선생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사촌 누나라고 해. 누나라고 부르긴 싫은데 애인이라고 할까? 너 그러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둬. 1시간 가량 걸려 도착한 곳에는 아주 커다란 창고가 여러 개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지게차와 커다랗게 밴드로 묶어진 더미에 영문으로 쓰인 딱지가 붙어있는 옷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곳 사장인 듯한 머리가 좀 벗어진 50대 중반의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가 종수와 함께 나와 인사를 건넨다. 우리 김 사장 사촌 누나라고 특별 부탁을 하니 내 김 사장 면을 봐서라도 특별히 대우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리고 여긴 수요일 한가하고 우리 집사람도 없으니까 수요일에 오세요. 내가 알아서 좋은 물건들로만 따로 빼놓고 가격도 잘해줄 테니 꼭 수요일에 알았지요. 남자가 좀 능글맞은 얼굴을 하며 나를 위해서 아래까지 쭉 훑어내리는 눈빛이 이상하다. 너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종수를 째려보니까 나를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앞서 창고를 향한다. 우리가 들어선 창고에는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옆에 다른 창고에는 엄청나게 긴 행거가 몇 줄이나 늘어져 있었고 빼곡히 수많은 옷이 걸려 있다. 종수 누나라고 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특별히 좋은 것들로만 챙겨주겠다고 손질할 필요 없이 가지고 가서 바로 팔 수 있는 제품들로만 챙겨주겠다며 종수와 함께 옷들을 챙긴다. 커다란 옷봉지를 차에 싣고 나서 또 다른 창고에 들어서니 그곳엔 온갖 고물 잡동사니로 그득했다. 이런 쓰다 버린 고물 잡동사니로 뭐하냐니까 이것 중에서 잘 고르면 돈 덩어리란다. 정말로 가게에 가져다 이곳저곳에 잘 배치하니까 앤틱한 빈티지 제품들로 변모하는 것이다. 불과 몇 천 원 주고 가져온 것들에다가 종수는 10배도 넘는 가격표를 붙여놓고는 제품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소품들은 아무리 친한 단골이라도 절대 깎아주면 안 돼. 대신 옷은 사람 봐가며 10% 정도 깎아줘도 돼. 정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직원을 더 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수요일이면 종수의 도움을 받으며 도매상을 다녔습니다. 종수 내일도 바쁜데 매번 이렇게 수고를 안 해도 돼. 다음부터는 내 차로 다닐게. 섭섭하네. 벌써 나하고 다니는 게 실증이 났나 보네.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물건 볼 줄도 아니까. 아직 혼자는 안심이 안 되니까 좀 더 같이 다니자고. 그리고 미안하단 말만 말고 맛있는 거 좀 사주던가. 그래, 뭐 먹고 싶은데 가다가 아는 데 있으면 차 세워 맛있는 거 사줄게. 도로변 장어구이 집에 들어가 마주 앉아서 맛있게 구워지는 장어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누나 오늘 고생했는데 시원하게 한 잔해. 안 그래도 땀으로 온몸이 끈적하고 갈증이 났던 저는 연거푸 2잔을 마셨습니다. 누나 요즘도 상근이랑 연락하며 지내. 종수 입에서 갑자기 전 남자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잘 지내지? 응, 지방 도시라 좀 갑갑하긴 해도 그런 대로 지낼 만하다네. 갑자기 튀어나온 전 남자 이야기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종수도 무안했던지 입을 닫고 있다가 앞에 놓인 맥주병을 들어 컵에 따르고는 벌컥 들이킵니다. 너 운전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어떡하니? 맥주 1-2잔쯤은 괜찮아. 하며 한 컵을 더 들이킵니다. 그렇게 앉아서 장어 2접시와 맥주 3병을 다 비우고서야 우리는 일어나 나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자동차로 향하는데 하필 식당 앞 도로변에 경찰 순찰차가 세워져 있고 2명의 경찰이 도로변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떡하니, 너 술 마셨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경찰들이 서 있냐? 종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식당 바로 뒤에 있는 모텔을 가리킵니다. 자신은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조심해야 하니 모텔에 잠시 들어가 술만 깨고 나오자는 겁니다. 설마 친구 여자였던 저를 어떻게 할 마음으로 저러는 건 아닐 거로 생각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종수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샤워를 하면 술이 좀 깰 것 같다며 욕실에 들어가고 저 혼자 좁은 모텔 방 안에 침대 곁에 걸터 앉아서 멍하니 샤워 물소리를 듣고 있자니 몇 시간 동안 더운 창고 속에서 옷을 고르느라 땀을 흘리고 난 후 마신 술 기운이 올라오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다가 갑갑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제 위에 종수가 겹쳐져 있었고 저의 깊은 곳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종수야, 상근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러면 안 돼. 잠든 누나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사실 나 오래전부터 누나 좋아하고 있었어. 누나 오늘 딱 한 번만 이해해줘. 약속해. 오늘 한 번만이다. 점심을 먹고 들어간 우리는 어둑해질 무렵에서야 모텔을 나서 컴컴한 저녁에 가게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걱정해서 전화는 왜 안 받느냐. 자기는 집에 갈 시간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며 알바 언니 잔소리가 들려오는데 눈치 빠른 직원 명숙이가 어머, 좋은 물건 많이 고르느라 늦었나 보네. 우리가 정리할게, 언니는 좀 씻고 나와요. 하며 알바 언니 앞을 가로막는다. 응, 씻고 왔어. 얼떨결에 튀어나온 말에 그제야 알바 언니도 찡긋 웃어 보이며
우리 두 사람 등을 떠민다. 조용한 카페 안종수를 앞에 앉혀놓고서 다짐을 받는다. 너 약속 지켜야 한다. 어차피 상근이 때문이라도 너랑은 안 돼. 짐에 있는 내 마누라하고 애들 생각도 하고. 알아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래도 오늘 너무 좋았고.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 혼자 다녀올게. 가게는 자주 놀러와. 그렇게 종수를 돌려보내고 나서 양손에 직원들 줄 음료와 간식을 챙겨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고 다시 또 수요일 물건 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버님이 사줘서 몰고 다니는 좋은 차에다가 짐을 싣고 다니면 차가 망가질 것 같아서 급하게 중고 SUV 자동차를 한 대 구입해서 도매상에 도착하고 옷들을 골라서 차에 가득 싣고 나니 온몸이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막상 혼자 하려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2배 이상 드네요. 그래도 미리 챙겨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어떻게 잘 마무리 짓고 출발하려는데 자동차가 속을 썩입니다. 처음 몰고 나온 차라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창고 사장이 직원을 시켜서 손 좀 보라고 말하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사무실 2층에 씻는 곳이 있으니 대충 땀이나 닦고 기다리세요. 정말 2층에 올라가니 생각보다 깔끔한 샤워 시설이 되어 있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대충 몸에 밴 땀만 씻어내고서 내려왔습니다. 아직도 직원 둘이서 자동차에 붙어 있고 사장은 내게 보여줄 게 있다며 손짓한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 차가운 음료 한 병을 건네주고서 따라오란다. 사장을 따라 사무실 한쪽에 붙은 작은 창고에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진열된 진열대에 가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어때? 여긴 처음이지요? S급은 못 돼도 전부 어급들이야. 맘에 걸로 골라서 갖다 팔아봐. 몇 개를 고르든 내가 원가에 줄 테니. 사장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도 자랑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말이 짧아졌다. 사장 말투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여긴 별천지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들이었고 중고라고 해도 수십만 원은 받고 팔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가운데 테이블 위에 수북이 쌓아 올리면서 차에 짐이 가득해서 이걸 다 싣고 갈 수나 있으려나. 걱정 마, 내가 배달해 줄 테니까. 그리고 돈 걱정도 말고 천천히 결제해도 돼.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오는 것입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사장님. 이러시면 저 소리 질러요. 밀어내면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괜찮아, 여긴 나 말고 아무도 못 들어와. 남자의 손이 비트는 몸을 비집고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2번 다시는 여기 안 와요. 그리고 신고할 거예요. 이거 왜 이러시나? 김 사장하고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는데 사촌 동생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지? 설마 종수가 말하진 않았을 거고 정말 이 남자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시 실갱이가 있었지만 어느새 저는 소파에 눕혀지고 다시 또 땀 범벅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종수로 인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즐거움을 다시 알았다면 이 남자는 50대 중년이라고는 믿지 못할 체력으로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 시간에 종수하고 저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셨어요? 아까와 다르게 그 남자를 대하는 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보긴 뭘 봐,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정말 둘이 그런 사이인 거야? 어머, 짓궂기는 난 정말로 본 줄 알고 놀라서. 얄미워라. 그리고 종수하고는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날 어쩌다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랑 자주 보면 되겠네. 생각날 때 언제든 전화해. 몰라요, 봐서요. 저 갈래요. 일어나 가방을 몇 개 더 골라서 테이블 위에 쌓아두고
나와서 고쳐둔 자동차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혼자 침대에 누워 불 꺼진 남편의 방을 보면서 몇 번이고 도매상 남자와의 일을 떠올리고는 했지만 연락하진 않았다. 주말이 다가왔다. 아버님께 지방의 친구에게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서 직원 동생 명숙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지만 도매상 사장에게 만나자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기차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멈췄고 그곳에서 한동안 잊고 지내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근 씨,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나 지금 당신 사는 곳 기차역인데 좀 나올 수 있어? 잠시 후 그와 난 음료수 2잔을 앞에 두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보기 좋네. 여기서 지내기 괜찮은가 보네. 응, 자기도 좋아 보이네. 우리 나갈까?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저는 앞서 예약해둔 호텔로 들어갔고 그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샤워하고 옷을 입으며 집에다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 나와서 들어가 봐야 해. 나중에 전화할게 쉬어. 뒤돌아 나가고 혼자 남겨진 방에서 왠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도시라 그런지 시내 중심가라고는 길다랗게 이어진 골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골목 끝쯤 다다랐을 때 수입 빈티지 전문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에 올라가니 밖에서 보기보다는 큰 공간에 한옥 분위기 인테리어를 한 아주 깔끔한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질서 있게 잘 배치된 행거에는 여러 종류 다양한 옷들이 예쁘게 걸려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주인이 정성을 많이 기울였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 계산대 옆 공간에서는 주인인 듯한 중년 남자가 스팀 다리미질을 하고 서 있네요. 손님이 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제 할 일만 합니다. 좀 불친절하다는 생각에 첫인상이 좋지는 않네요. 제가 곁을 스치고 지나 옷을 구경해도 반응이 없고 가게 안한 바퀴를 다 돌아볼 동안에도 전혀 신경을 쓰질 않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남자 앞쪽에 일본 수입 아동복이 눈에 들어와 일부러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옷을 뒤적이고 있어도 남자는 여전합니다. 아동복이 너무 작고 이쁜 게 마음에 들어서 몇 장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누웠는데 왠지 주인 남자가 떠오르네요. 그리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왠지 모를 분위기와 매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상근이는 잠시 머물다가 휴일이라 아이들과 약속이 있다며 가버립니다. 저는 초밥 2인분을 사들고 어제의 그 가게 계단을 다시 올라갑니다. 가게는 어제처럼 젊은 사람들 몇이 구경하고 있었고 남자는 여전히 다림질만 하고 있네요. 어제 보아둔 여성복들을 빠르게 골라서 남자 앞에 수북이 쌓아놓아도 별 반응이 없네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남자 혼자 쓰는 화장실이라 깨끗하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가게 옆 한쪽 커튼을 젖히니까 복도가 나오고 복도 한쪽에는 작은 싱크대 안에 씻지 않은 그릇이 담겨 있고 그 안쪽에 문도 없이 변기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변기에 앉았는데 왠지 이 작은 공간과 변기의 감촉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여태껏 살면서 저렇게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 남자는 처음이라 그런지 더욱 호기심이 생기네요. 손을 씻으려니 세면대 주위가 어수선합니다. 마치 내 집인 양 깨끗이 정리하고 내친김에 싱크대에 담긴 설거지까지 마치고 주변까지 깨끗이 닦아내고 있자니 커튼이 젖히고 남자가 들여다봅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그의 눈은 한없이 깊어 보였습니다. 정감이 드는 선한 눈을 가졌네요. 남자는 저보다 몇 살을 더 되어 보이고 운동을 했는지 반팔 셔츠에 드러나는 몸은 근육질 다부진 체격입니다. 모르는 여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이 다소 황당할 듯도 한데 남자는 자연스레 커튼을 닫습니다.
제가 골라놓은 옷들은 어느새 봉투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택배로 가능하죠? 네,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근하게 들립니다. 제가 초밥을 2인분 샀는데 같이 드실래요? 남자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작은 물병 2개를 가져와서 권하고 잘 먹겠다는 인사를 하고 순식간에 먹어 치운다. 그리고는 어디선가 아이스 커피를 사들고 와서 제게 권하고 다시 자기 볼일을 본다. 이 남자 재미있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볼수록 매력이 있다. 저의 사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